그러면 오늘 강의 아주 짧게 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이 어떻게 극복했냐 요건데, 여러분들도 열등감을 많이 느끼세요? 어떠세요? 강하게 끄덕이시. 어떤 거에 열등감을 느끼세요? 볼 때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또 다른 건 어떠세요? 나는 열등감을 좀 느끼는 편이다. 상황에 있는 사람,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먼저 가거나 성과가 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열등감을 느낀다. 그렇죠? 열등감의 정의를 보면 내가 남보다 가치가 떨어지다 혹은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에서 기인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썰을 드리자면 저는 학교를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갔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서울대에 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뜨린 사람이었지언정 자기가 열등감에 빠질 경우를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대 입학한 사람이 1학년 1학기에 겪는 가장 주요한 감정은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동아일보에 자존감 스터디가 그 기사에 한번 뜬 적 있어요. 왜 떴는지 아세요? 서울대 때문에 뜬 거예요. 서울대생들이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을 공부하더라. 누가 그걸 게시판에 그걸 이제 가져간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의외로 자존감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서울대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고등학교 때 막 쩔어. 애들이 막 선생님도 다 좋아해. 갔더니 어때요? 내가 꼴찌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으로. 저도 가면서 미친 인간들이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갔더니 저는 서울대생 다 못생긴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저처럼 생겼을 줄 알았어요. 그냥 공부 잘하게 생긴 그냥 평범한 모범생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갔더니 예쁜 사람이 있는 거야. 잘생긴 사람도 있어. 이게 뭐지? 거기서는 사실 열등감이 안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하겠어. 그랬는데 제가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그걸 들어갔어요. 선배들이 약간 운동권 선배들이어서 무슨 사회주의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뭐 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막 토론을 하는 거야, 옆에서. 저는 진짜 그 꽈만에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제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저는 이제 수시로 들어갔는데 수시 같은 경우가 내신의 만점 80점이에요. 등급제 세대분들은 아실 텐데 등급제로 1등급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다 1등을 맞으면 80점이 나와요. 그 친구가 80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선생님이 면접 가서 너 면접관한테 욕만 하지 마라. 그럼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붙어서 들어왔죠. 이제 그런 세계에 제가 딱 들어간 거죠. 저라는 사람의 스테이터스를 얘기해드리면 저는 시골 충남 금산이라고 뭐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인삼의 고장이에요. 그런 데서 그냥 전교생 100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해서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막 전국에서 미친 인간들이 막 다 올라온 거죠. 다 잘해요, 공부를. 성격이 이상한 애도 공부를 잘하고 성격 좋은 애도 공부를 잘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심하게 느꼈는데 제가 그러다가 심리학과로 진학하게 되고 사회과학 계열에서. 그것도 되게 웃겨요. 1학년 때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성적이 좀 애매했어요. 그때 뭐 성적이 뭐 3.2, 뭐 3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게 이제 4.3 만점이니까 되게 애매하게 받은 거예요. 뭐 B뿔에서 A마 사이에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경제학부를 못 가는 그런 그거였어요. 경제를 못 가고 이게 1, 2, 3, 4지망을 정해야 돼요. 이제 2학년 때 과를 정하기 때문에 1지망에 경제에 못 가게 됐어. 이게 언론이었는데 두 번째가 이건 1지망을 한 사람이 있으면 2지망 한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서 1지망 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저보다 성적이 낮았어도. 그래서 그것도 못 들어가. 그래서 심리학과가 딱 걸린 거예요. 저보다 심리학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 제가 심리학을 더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어쨌든 3지망으로 간 심리학과를 가서 되게 약간 좌절했죠. 심리학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뭐 엄청 좋아한다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2학년 중반쯤에 어떤 이론을 하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를 가르칠 건 아니고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에게는 IQ만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지능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능을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운동 지능도 있고
뭐 언어 지능도 있고 뭐 예술 같은 능력도 있고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 내가 능력이 다른 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저 친구들은 진짜 공부를 잘해. 이 IQ라는 측면이 너무 뛰어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의 능력은 IQ는 살짝 떨어질 수 있다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공감 능력이나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꽤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무슨 미술대학교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되게 틀에 박힌 걸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미술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만들었거든요. 의외로 성적을 더 잘 주시고 뭐 게임 만드는 수업도 가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데서 괜찮은 성적들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느낀 게 아 이게 IQ만 어차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 똑똑하기만 하면 좋아요? 안 좋죠. 뭔가 이 사람이랑 마음을 좀 터놓을 수 있고 공감이 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좋잖아요. 전 그거에 조금 더 특화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친구가 영상을 안 보길 바라면서 말하자면 그 친구가 좀 싹퉁바가지가 너무 없었어요. 진짜. 왜 없었냐면 막 다른 애들 무시하는 발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야 얘는 얼마나 공감력이 떨어지면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열등감이 사라진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 얘는 이건 높지만 이건 낮을 수 있고 나는 이건 높지만 이건 낮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능력이 저 사람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어느 부분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그거 또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똑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필드에서 내가 다른 애들보다 이건 모자랄지 몰라도 이건 괜찮아 하면서 저는 열등감이 좀 줄어들었고 그 싹퉁바가지 없는 친구를 보면서 아 나는 이 부분에 괜찮으니까 또 다르게 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었고 두 번째 열등감 극복한 사례는 제 전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8년인가 살았어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중간중간 쓸 때마다 열등감이 너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면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막 제 주위 사람 토익 점수도 높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막 열등감을 느끼다가 저는 어쨌든 자존감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영어를 말할 때마다 자존감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해줬냐면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빠는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영어를 할 수가 없었잖아. 나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마음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열등감이. 그래 맞아. 이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가치를 계속 폄하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만 같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도 다 여러 가지를 했어요. 지금도 이 시간을 쓰고 있고 뭐 다른 것도 하실 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에 집중했을 텐데 우리는 그거에다 가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가진 떡만 막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괜찮다는 말에 열등감도 사라지고 그 친구가 덧붙인 건 뭐냐면 모르면 물어보라고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내가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얘가 진짜 잘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리고 영어를 엄청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열등감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뭐 굳이 따라가고 싶은 분야도 아닌데 못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열등감이 사라졌고 그리고 제가 자존감 낮은 분들한테 늘 말하는 건 우리가 같은 나이에 있다. 혹은 같은 뭐 성이다. 같은 학력이다. 라는 걸로 비교를 하는 게 무의미한 게 뭐냐면 제가 전 요거까지 가요. 유전자. 사하라 사막인가? 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인간의 유전자 조합이 더 많대요. 그 수가. 근데 우리는 유전자가 1부터 몇 천까지 다른 우리들이 같은 나이라는 이유로 막 비교를 하는 거야. 생긴 것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냥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유로 비교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일란석 쌍둥이였으면 노력으로 평가해도 돼.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진짜 옆에 생긴 사람들 닮은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이 뇌는 얼마나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실험 같은 걸 보면 환경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저번 1차 시가 때 이제 50%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50이 기질 그리고 50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다른데 우리가 같은 학년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열등감을 좀 극복하는 한 가지
덧붙이면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최근에 변호사가 된 친구인데 제가 물어보지 말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또 알려줬어요. 쿨하게. 그런 거 잘 안 숨기거든. 딱 듣고 열등감에 많이 빠졌습니다. 내가 얘처럼 벌려면 잠을 한 10분만 자면 되나? 뭐 생각 10분만 자도 안 돼. 근데 느낀 게 이 친구는 이 친구의 길을 간 거고 저는 저의 길을 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인 게 저의 창의적인 부분이나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친구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로스쿨에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냐. 나는 뭐 힘들겠다. 저는 얘가 못하는 걸 얘가 하는 걸 못하고 얘는 제가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저는 나는 이 필드에서 느끼는 바는 얘는 못 겪고 얘가 느끼는 걸 내가 못 겪겠지 하면서 비교를 좀 없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례를 좀 보고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스타그램 하시는 여자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잘 쓰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보다 예쁜 사람들 보면서 멘탈이 무너지실 거면 그냥 지우시는 게 나아요.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진짜 아름다운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하는 말이 항상 그거였어요. 나보다 예쁜 사람이 너무 많대. 자기는 안 예쁘대. 인스타 세상만 벗어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예쁠 수 있는데 꼭 거기 들어가서 멘탈이 흩어지고 몸매 쩔어 뭐 어떻게 쩔어 하면서 막 다이어트 해야지 모르는데 그 세계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올릴 때 보정도 좀 하잖아요.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실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건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